시간 370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님과 정현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합니다. 또 마침 딱 생일이에요. 오늘 당일. 방송하는 날에. 아유, 저는 4개만 받아왔습니다. 예, 아이고, 예. 4개 주세요라고 해서. 너무 많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만큼 살은 소감. 아, 네, 그러니까 이만큼 살면 이제 네. 생일을 별로 네. 신경 안 써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챙겨주는 것은 좋은 일이구나. 네. 기분이 아침부터 좋습니다. 아, 오늘 사실 최악으로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네. 많아서 네. 밀리고 지금 잠을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자고 나왔는데 어떡해. 이러다 생일날 네. 쓰러지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 오늘 케이크 네. 에너지를 받아서 하루 잘 버티면서 쪽잠을 자면서 버티겠습니다. 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당일 딱 생신. 그러게요. 아유, 생일이 아니 생신. 이건 진짜 이렇게 맞추려도 맞추기 힘들어요. 축하드립니다. 최종 뼈를 위해서 태어났구만 아주. 약간 뼈를 묻어야 되나 이거 좀. 약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고 네. 계신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오늘 힘들어가지고. 네. 맞다. 좀 드립이 네. 약해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약해진다기보다는 이상한 드립이 나올 것 같아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저는 지난 토일이 이번 여름 역대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아하. 지난 제 주인가? 체력의 문제인가? 너무 습하고 막 지난 토요일이 어제 그제요? 어제 그제. 별로 근데 기온상으로는 별로 안 높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선선해졌던데. 온도차 무엇? 그러니까 그 온도 자체는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근데 진짜 집에 기력 없이 누워 있으면서 왜 이렇게 덥지? 저는 7말 8초 가장 더울 때 네. 2부 티업 라운딩을 한번 가본 입장에서 2부 티업 라운딩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골프를 네. 그 더운 날씨에 골프장에 나가가지고 네. 거의 그러니까 일사병. 일사병 걸리듯이 이제 한낮이에요? 2부 티업. 아, 그럼요. 라는 예. 거는? 12시 이후부터니까. 그 요렇게 요즘 더운 여름에요? 그때 그러니까 예. 2년에 7말 나도 8초에? 지난 8월 초에 예. 그 유튜브 보니까 그걸 느끼고 나서 이번 주말에는 그냥 오히려. 약간 땀 나는 정도다. 저 정도냐. 산보 뭐 짧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야구 직관을 처음 갔는데 뭐 몇십만 원을 내고 제일 좋은 자리를 갔는데 거기서 몇 시간을 그러니까 해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그것도 그늘 없지 그래서 않아요? 예, 그냥 그늘이 없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더니 직관하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이 생겼다. 이거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네. 이대로면 사람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머리 직관 안 아프고 해봐서 모르지만 건강을 조심하시고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물 많이. 기자들 사이에서 물을 먹는다는 게 타사가 단독 아. 보도를 해서 물 먹었다 은어군요. 라는 은어라서 아. 물 많이 드세요 이러면 네? 이런 게 있죠. 네. 함부로 못하는 말. 그런 그게 있구나. 취재 현장에서 막 물 사주고 타사 기자한테 이런 거. 아 진짜. 그런 거. 네. 전 지난주에 그 네. 무빙을 접하고 디즈니 플러스? 예. 디즈니 플러스는 보세요? 넷플릭스는 아직 아이디 못 찾고. 찾았습니다. 넷플릭스 찾았어요? 알았어요. 네. 재밌나요? 재밌다던데 다들?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저도 좀 봤어요. 예. 보다가 지금 끝까지 못 봤고. 그게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죠. 초능력 쓰고 이런 거 얘기 아니에요? 나오죠. 예. 아직 디즈니 플러스까지는 못 가겠어. 네. 지금 그거 봐야죠 그거. 마스크 걸 네,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봤어요. 다 봤어요? 아니 반 봤어요. 반. 반이면은 4화까지 봤어요. 그 4화까지? 7화던데 4화까지 봤는데. 마스크 걸도 그 초능력인가요? 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되게 그로테스크한 3편이 엄청 재밌다던데. 외모지상주의 느낌. 네, 외모지상주의에 이제 외모지상주의에 젖은 이 세상 속에 살던 여성의 삶과 뭐 이런 거죠. 네. 우리네 삶이네요. 슬픕니다. 네. 네. 무빙도 재밌어요. 콘텐츠 SBS 거 재밌다고 해야 되는데. SBS 거 뭐 재밌는 거 있지 않나? 악귀. 악귀 진짜 악귀 재밌었어. 인기 많더만 엄청나게. 네, 끝났지만 지금. 끝난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근황을 짧은 시간에 또 뜻하지 않게.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의 핵심은 그것.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팟빵의 하얼빈의 장첸님이십니다. 정진석 판결은 예상대로 판사의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데 과하다고 했더라도 판사 과거 이력 다 확인해서 강하게 따지는 거 보면 국회는 사법 위에 있는 존재를 설명하는 예시. 사법도 입법도 다 위에 있으면 제발 일 좀 잘 하시길 여야 모두. 아마 항소 가면 벌금형은 나올 것 같다는 국회의원 유지 벌금 수준. 집중 탐구 주제는 경찰이 다음과 같이 해명했는데 사건 초기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인해 석방된 사실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의 일환이었다고 주장.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월요일에 해명했는데 왜 처음에 신원 보증으로 풀려났다고 모든 기사가 났는데 그럼 죄다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쓴 거로 봐야 하는지. 잘못 쓴 거지 뭐. 왜 처음에 해명이 안 왜 된 이렇게, 건지. 왜 이렇게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지금 땡땡으로만 사건 방향이 가는 게 피해자는 정말 힘들어하는데 안타까운. 요 땡땡도 이거 잘린 거 아니에요? 아니 땡땡을 실제 땡땡이었어요? 제가 로그인해서 봐도 땡땡으로 나오던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기사들이 네.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뭐 어느 네. 언론사를 막론하고 일단은 그런 생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의 포인트? 그렇죠.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하니까 풀려나더라. 이렇게 좀 한번 오해가 되면 좀 그런 게 몰리는 상황들이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잦으면 욕을 많이 먹겠죠. 변호사들이.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걸 잘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기사가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맥락이 정확하게 모르겠어. 제가 어쨌든 이 강남 경찰서인데 제가 강남 경찰서에 알아보고 했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신원 보증. 근데 이 사람이 뭐 대형 로펌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처음에 한 변호사님이 자기 유튜브인가 어디에 나와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이렇게 신원 보증 해주면은 뭐 다 풀려나고 강남 경찰서 뭐 하는 거냐. 변호사가 그랬어요? 유튜버 하는 변호사님이 자기 계정에다 그렇게 올렸는데 그게 아, 처음에 난 모르는 사람. 그냥 그 변호사님 발로 그냥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렇게 전했다. 뭐 그치. 이렇게 네, 쓴 거예요. 그렇게 써버려. 그게 많이 나갔고 그게 이제 쓱쓱쓱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약간 팩트처럼 네, 돼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또 경찰이 그건 아, 아니다. 진짜? 뭐 이렇게 된 거고. 이 땡땡이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사건 방에 가는 게 피해자는 정말 힘들어하는데 안타까운데. 전 보여요. 마약이에요. 마약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마약으로 보여요 저는. 아 그래요? 저는 왜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하준 기자님이 무슨 퀴즈로 돼 있나 봐요. 이런 위험 단어는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오늘 엄마랑 같이 왔어요? 방송국 혼자 왔어요? 밖에 엄마 기다리는 거 아니고? 아니 혼자 잘 다녀요. 그래. 아무튼. 마약. 그러니까 잘하네.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네네. 그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막 마약을 했니, 뭐 병원 투어를 했니, 사실 그런 의미였네요 이분. 그것도.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뭐 이런 강력 사건이 벌어지고 교통사고든 피해자가 있을 때 피의자의 이야기를 만약에 보도하는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학교 다닐 때부터 히키코모리처럼 살았고 뭐 이런 걸 보도하는 게 있으면 피의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고 엄청 비판하는 글이 막 달려요. 의견을 주시고. 근데 저희가 또 피해자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이 인터뷰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애가 진짜 착실한 애였고 누구한테 해대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날벼락이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막 그런 스토리를 쓰면 피해자 신상 털지 말라고 막 댓글 달려요. 요즘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냥 좀 짜증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가 맞는 건지 그러면. 근데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네. 강의도 마찬가지인 게 네. 거지 같다 그러면 거지비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난 사실 좀 요즘은 좀 반발심 생겨요. 막 욕하고 다닐래. 아무 말이나. 안 좋은 말 할 거야. 너희 각오해. 삐뚤어질 거야. 그런 게 있어요.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분명히 다 살아온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있을 때 왜 다 익명 처리하냐고 뭐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다 동의를 물론 우리는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익명은 처리했는데 한참 뒤에
그거는 익명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 네, 근데 이제 사망 피해자 사건이 얘기하는 한참 있은 뒤에 이제 약간 릴레이 인터뷰식으로 가족들이 이제 우리 애가 어떤 애였냐면 이러면서 스토리를 푼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사 해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건이 좀 일단락되고 동의 다 나서 받고. 그렇게 그럴 수 한 있죠. 거라서 그렇게 또 이루어졌는데, 그걸 처음에 BBC인가 BBC 코리아인가 하여튼 해외 매체가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매체 봐라, 너네는 못하는 거 이렇게 여긴 잘하지 않냐고 근데 막 문화가 그런 달라서. 게 또 있었고 머그샷 다 찍어야지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딴 얘기를 네. 아유 참. 근데 하여튼 그리고 묻혔지만 이분이 네. 먼저 얘기하신 정진석 판결은 어떻게 오늘 네, 집중탐구 주제가 돼버렸네요. 네. 이분이- 판사의 SNS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짧은 댓글 하나 더 있네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요즘 화판이 정말 많은데 알차게 다 얘기해주신 정변님 센스는 역시 네. 따봉. 요약해주신 아, 그 우리 뭐 하나 엄지 건너뛰면서 척, 척, 내가 네. 초등학생 사건 짧게 얘기했었죠. 예, 맞습니다. 다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제가 보면서 진짜 웃음을 참지 못했던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드리는 날로 먹는 정사진. 요 첫 번째는 사연은 아니고 댓글 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선체스 아나운서가 없는 자리가 아쉽지만 지난주에도 정 변호사님의 드립은 정말 웃겼습니다. 사랑의 매가 기억에 남아 AI로 그린 매를 데리고 있는 선생님 그림 중 2개 보냅니다. 너무 더운 웃긴데? 날씨에 잠시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미를 가진 변호사도 그려보라고 했는데 영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서 못 보냅니다. 하면 어떻게 네. 나올까? 아가미를 가진 변호사 얘기도 우리가 했어요? 아가미를 가진 변호사를 한 얘기가 아니라 아미 예, 얘기하다가 아미 얘기하다가 우리 이제 아가미냐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변호사님. 목이 안 좋을 때 저는 오늘 아가미가 안 좋네요. 아. 약간 이제 조 변호사 그림인 네.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옆에 이렇게 불에도 같이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매를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이거 댓글에 올릴까요? 댓글에 올려도 매를 되나? 올려도 되겠지 뭐. 이거 뭐 우리만 보라고 보내신 거 아니죠? 근데 매가 약간 부엉이 같이 약간 뚱뚱하게 생겼는데 근데 약간 진짜 내가 봤던 만화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훨씬 진화된 느낌? 사랑의 매를 때리신 게 아니라 사랑의 매가 날아가서 막 학생을 좀 그러니까 짜요. 근데 그게 멘트가 되게 웃겼어요. 그 만화가 가라 이렇게 애가 말 안 되면 가라 네. 학생 막 쪼이고. 아, 이런 정성스러운 예. AI에 그려달라고 와, 하면 이렇게 잘 그려주나 봐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하찮은 드립에 이런 정성 고퀄에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고퀄에 이런 이렇게 그림 보내주셔서 시간을 너무 투입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좀 댓글에 올립시다 나중에. 네. 내가 다- 올리든지 하지. 다음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곧 개인적인 고충 부분 관련해 법률 조언을 받고자 사연을 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이 있다면서 처음엔 편지를 주더니 나중에는 집에도 찾아와서 피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주민에게 우선 사과 및 주의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고 집 내부의 개선 조치도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도 층간소음이 생긴다라고 아래층 주민이 주장을 하나 봐요. 그래서 층간소음 해결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은 관여를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을 불러도 딱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없던데요. 그러면 환경 분쟁 조정이나 결국 소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음 측정 및 기타 데이터 준비를 하여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지 관리 주체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되는지 환경 분쟁 조정 진행 시 조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는지 소송까지 가기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서 개선한다고 해도 피해 주장을 계속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 문의드립니다. 그냥 이사가 답일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분이 윗집이신데 민사소송을 해서 그러면 우리 집에 소음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하신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그러게요. 저도 그걸 궁금해서 네. 실제로 뭐 채무자 여쭤보고 싶었어요. 같은 네. 경우는 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니까 네. 법적으로 나는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의무나 자꾸 자꾸 저쪽에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소송을 해주면 내가 소송해서 피고로 항변을 할 텐데 네. 자꾸 그냥 영업만 방해하고 예를 들면 네. 뭐 와서 마음만 불안하게 하고 내용 증명 날리고 이러면 네. 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선빵을 때리는 게 가능한데
이 경우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민사소송이 뭔지 잘 그걸 추측은 안 몰라서. 되네요. 근데 그 정도 진짜 가정 기자가 말한 것처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손해가 소송이라든지 없다. 예, 부존재 확인 소송. 그렇다고 뭐 접근 금지를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위협적인 행동하기 전까지는. 진짜 엄청난 선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 좀 봤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정말 잘 찝으신 게 네. 저도 사연을 보면서 네. 그 손해가 있으신 분이 아래층에서 소송을 하면 그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서 네. 그렇지. 없다고 답변하시고 항변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민사소송을 먼저 하시겠다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잘 몰랐었는데요. 네. 근데 뭐 확인 딱 그 그 얘기 말씀을 어떻게 하시니까 하셨죠? 부존재 확인 저희 시험에 소송으로 나오는 건데. 먼저 이제 제기하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쪽에서 먼저 제기하기 위해서는 10점.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부존재 생각을 했지? 그런 걸 들어보셨나 봐요. 재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걸 어렴풋이. 그런 건 들어봤죠. 뭐 없음을 확인 달라. 근데 딱 이럴 때 하는 건데, 아니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것도 가능한지는 사실 또 공표 네, 요소지만 저도. 딱 이럴 때 문제될 만한 건데, 이거 선체수 없으니까 아주 날라다니네 혼자. 선체수한테 많이 지지 않았나요 그때? 많이 퀴즈 졌죠. 대회? 차 한 차라면 많이 그때 또 아 근데 이렇게 점수 창의적인 거 대결. 잘하시네. 그러니까, OX를 예. 많이 아니 이게 OX 창의적인 건 아니죠. 아니 본인 OX는 많이 틀리셨던 맞출 때도 있지만, 네. 근데 이거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잖아요. 아니 대책을. 이분이 민사소송 하면 되는지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이런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걸 모르지 사람들은. 그렇죠. 깜짝 놀랐네. 근데 좀 이렇게 절차적인 우리도 사실 생각 안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민사소송인지 지금 할 말이 없어서 뭐지 이러고 뭐지 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거 말이 되네. 근데 절차적으로 이제 네. 방법론적으로 좀 네. 생각해 보면 네. 그 아래층에서 하는 소송을 이제 방어할 때는 아래층에서는 위층의 소음이 얼마 정도고 그치, 그래서 그치. 손해가 얼마다 자기가 입증을 하는 부분인데 네. 이제 뭐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뭐 원고가 되시는 부분인데 네. 위층에서 원고가 되시면 원고 쪽에서 또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그렇죠. 소음이 층간 소음 없다, 이런 거. 그 수인 한도의 안에 있다는 식의 네. 자기가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하신다는 건데 이거는 네. 훨씬 어렵긴 해요. 좀 거의 뭐 불가능하죠. 예. 뭐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방향이 쉬운 거지. 없다고 예. 하려면 뭐 며칠 예를 들어서 3일간 계속 아. 틀어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 예. 근데 그 사이에 없었는데 저쪽에서 난리치는 거 막 녹음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데시벨이 안 되는데도 저런다.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저 사람 예. 주장 좀 탄핵이 되겠죠. 계속 그렇죠. 소음이 난다고 하지만 근데 그 짓을 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너무 번거로워. 예. 근데 아마 이런 의미일까요? 계속 와서 따지니까. 저쪽에서 먼저 하면 예, 예.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의미하는 건가? 난 그런 생각은 그렇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직접 뭐 그렇게 괜찮- 선빵 날리는 건 네. 생각을 예. 못했고,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하정 기자가 말한 것밖에 없거든요. 예, 예. 민소송을 그럴 한다고 수도 하시면 있어요. 이런 네. 방향인데 근데 대단하네 정말. 어떻게 생각해? 엄청 그 증거가 명백하고 네. 정말 뭐 차용금을 반환하라 이런 소송에 있어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하니까 네. 청구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이면 원고가 편한데요. 이런 소송이 만들어가야 되는 소송은 네. 원고가 모든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예. 소음을 측정해서 우리 집에서 소음이 안 난다. 뭐 이런 거를 입증해야 되고 그게 참아낼 수 있는 그 한도 내에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야 그죠. 되는 건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먼저 서를 제기할 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저 박 기자님이 얘기한 게 방법론적인 이상한 문제.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너무 대단한 얘기여서 너무 놀라운 얘기여서 아니에요. 이론에서 논하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예. 거지 하실 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그쪽에서 뭔가를 준비해서 소를 걸면 대응하시면 되죠.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네, 그렇죠. 이제 대응을 할 때 뭐 소음을 측정하고 이런 거 하긴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쪽에서 입증하려고 뭔가를 측정하려나? 그러니까 미리 우리도 미리 측정을 좀 해놓고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 있죠. 층간 소음의 데시벨이라는 게 그 피해자 집에서 제어되는 데시벨일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쪽에서 소음이 나는 윗집에서 오는지 벽을 타고 딴 집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죠. 네. 그런 그렇죠.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집에서 막 소음이 난다고 측정이 된 시간에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재면서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분 참 가해자라는 건 아니지만 가해자로 몰린 입장인 거죠. 어쨌든 네. 복잡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사가 답일까요?라고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이 층간 소음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되게 잘 오해가 풀려서 가족이 혼자만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막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잘 풀려서 이사라는 선택지를 네. 하시진 않길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관리 주체 부실한 부분 대해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되는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관리 주체라는 거는 아파트 뭐 관리단 뭐 관리사무소 말씀하시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은데 네. 뭐 관리단이거나 예. 관리사무소도 뭐 민간 단체일 뿐이기 때문에 예. 그 관리 주체의 행위를 뭐 행정처분으로 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방법은 없어 보여요. 예. 조금 전혀 맞지 않는 예, 말씀이신 이 것 같아요. 부분은 네. 이제 그다음에 환경 분쟁 조정 시 진행 시 조정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이행할 것인지 그렇죠. 뭐 아니면 예. 그냥 그 상태로 끝낼 건지 당사가 결정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뭐 딱히 저희가 뾰족한 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더군다나 지금 가해자로 몰린 예.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소리 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 본인 쪽에서 액션을 취하는 걸 많이 여쭤보신 네.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습니다. 예. 딱히 뭐 저쪽에서 뭐가 나왔을 때 하는 거고 뭐 만약에 저쪽에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그 뭐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심야 시간에 오거나 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왜냐하면 요즘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요. 주거의 평온을 깬다든지 그렇죠. 형사적으로 비하되는 경우가 있죠. 예, 폭행이나 협박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녹음을 좀 해두셨다가 예, 문제를 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다음 한 주 동안의 흥미로웠던 판결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억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24살 큰딸과 17살 작은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사망하게 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큰딸 살인에 대해선 승낙살인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어머니 A씨는 2022년 3월 새벽 2시경 큰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전남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보조석에 앉아있는 작은딸의 목에 미리 준비해온 넥타이를 감은 뒤 잡아당겨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10분 뒤 주차를 마친 큰딸의 목에도 넥타이를 감아 잡아당겨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두 딸에 대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작은 딸에 대해선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큰 딸에 대해선 살인 혐의가 아닌 승낙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승낙 살인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 보죠. 살인과 다른. 여기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살인은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고 네.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고요. 네. 근데 촉탁살인, 승낙살인이란 건 촉탁승낙은 이제 피해자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촉탁은 나 좀 죽여줄래? 네. 나 죽고 싶은데. 그다음에 승낙은 너 죽일까 그랬더니 나 죽여도 돼. 약간 이제 네. 촉탁은 약간 피해자가 좀 더 적극적인 거고 네. 승낙은 어찌 보면 죽이려고 할 때 그 네. 부분을 승낙한 건데 네. 우리 사회 질서상 이게 촉탁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네. 살인을 처벌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경하게 그죠. 말이죠. 감경이 좀 되는 거죠.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라 그래서 네. 누가 죽여달라고 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은 그 피해자가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그러면 이제 10년 이하로 좀 줄고 있고 그러니까 나온 김에 이제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자살방조 교사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자살을 누가 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는데 그거를 옆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들게끔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자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줬다든지 뭐 자살 네. 방법을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게 우리가 자살 사이트 같은 데가 자살 방조죄로 많이 규율이 네. 되거든요. 이 경우도 그 형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승낙살인, 촉탁살인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날 죽여줘, 나 죽인다고 오케이 아니면은 너 자살해라, 알았어 자살 아니면 너 자살할 거니 도와줘 이게 전부 다 같아요. 1년 이상 10년 이하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거는 그 지금 제가 말한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를 만약에 속임수를 쓰거나 힘을 써서 그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저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말을 해줬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뭐 너의 뭐 예를 들어 네 영상이 다 퍼졌어. 네. 뭐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자살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자살을 어쨌든 촉발시킨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살인죄랑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낙 그게 법의 안 체계입니다. 통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승낙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가 큰 딸에 대해서
만약에 위력을 써가지고 네. 너 임마 죽어야지, 너 죽는 게 맞아, 막 무섭게 해가지고 네. 그 마지못한 승낙을 얻어낸 걸로 보이면 큰 딸에 대해서도 아마 살인죄가 됐겠죠. 네. 근데 이제 재판부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라 이제 큰 딸은 자기 자유 의사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낙을 한 걸로 그 그렇죠. 부분 좀 감형이 된 거죠. 큰 딸은 이제 어머니가 너도 세상 미련 없지 이렇게 물었는데 응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작은 딸을 이제 어머니가 살해하는 그 순간에도 감정 변화도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어머니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증거가 아이고. 드러났다고 하네요. 뭔가 녹취가 돼 있거나 블랙박스가 있는지. 뭐 네. 블랙박스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죠. 그렇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촉탁승낙살인은 대부분 비극적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하고 같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네. 딸 2명을 이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큰 딸에게는 알리고서 큰 딸이 운전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의 그런 식으로 예, 떠난 거죠. 예, 살인을 용이하게 이제 인적이 드문 곳까지 큰 딸이 운전해서 가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어머니가 작은 딸을 먼저 보내고 근데 작은 딸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대. 심지어 나는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였고 나는 정말 난 모르겠어요. 뭐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본인은 안 죽은 거잖아요. 삶을 왜 자기가 이렇게 하나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죽여도 된다는 생각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건 안 진짜, 절대 말도 안 거의 되는 신의 어떤 피조물 같은 신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네. 참 이건 참 말도 안 중형 되는 거라고 받으셔야 생각합니다. 됩니다. 징역 중형 12년? 받아야 돼요. 12년 확정이잖아요. 예. 안타깝네요. 본인은 진짜로. 어떻게 자살을 내가 기사를 덜 읽었나 실패한 건가요? 그런 그때, 내용은 투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내용은 없어요. 그건 아,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뭐 그렇게 뭐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했어도 절대 정당화나 뭐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니, 생명을 끊는 거는 지금 사형제도도 지금 네. 물론 좀 다른 문제지만 좀 쓰레기 짓을 한 인간도 지금 사형을 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는 건데 네.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17세면은 만 17세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앞서 예고해 드렸던 집중 탐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탐구. 판사. 오늘 집중 탐구는 퍼거슨인가요? 역시 퍼거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건가요? 판사의 SNS 괜찮을까요? 다들 SNS를 안 하시는구나. 네. 아니, 저는 뭐 공스타 좀 하고 있고 SNS에 그쵸. 뭘 막 글을 올리고 그런 건 안 하고 있죠. 네. 사진도 물론 안 하고 있고요. 저는 하긴 하지만 많이는 안 제가- 하실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신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공개하고 있고 특히 직장 사람들은 공개 안 친구랑만 되는 하는 거죠. 사적인 어떤 그런 거. 네네. 인스타. 예. 네네네. 회사 사람들도 하는데 팔로우를 받아주긴 하고 다는 회사 아니고. 네?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지금 계속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는 부장님들이 좀 계신가요?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네. 왜냐면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가 페이스북에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뭘 많이 썼어요. 무슨 어떤 뉴스를 보고 든 생각 페이스북에.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쓰다가 오, 그런 거 썼었구나. 그냥 입사를 하고 나서 다 아. 아니까 다 친구 하고 다 회사 선배 막 다 했는데 음. 이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인스타로 넘어갔죠. 페이스북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 네. 인스타는 좀 걸러서 인스타는 진짜 제 개인적인 제가 어디 놀러 간 얘기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이런 거만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 같은 건 잘 안 올리나 생각 보네. 같은 거는 거의 안 올리고. 근데 생각 같은 거 올려도 다 땡땡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퀴즈로 돼 있어가지고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지? 퀴즈 좋네요. 퀴즈. 별별 퀴즈 가정 모드. 퀴즈. 퀴즈 모드.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정진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실형 판결. 화판이었죠. 네. 화판이 쏘아 올렸네요. 이번 집탐을.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뿌듯하다. 네. 저도 뿌듯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화판인데 내가 그 선정할 때만 해도 이게 네. 그렇게 논란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근데- 판결이 나왔다 정도. 근데 네. 방송할 때 이미 좀 네. 뜨거웠던 것 같고 얘기가 네. 그 전부터. 그리고 이게 판사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서 이렇게 이례적인 판결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과거에 이 판사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이 이제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커졌어요. 법원에서는 뭐 판결에 대한 분석 이런 거는 뭐 언제든 가능하지만 비판도 가능하다. 네. 근데 너무 재판장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신상 내기도 했어요. 얘기나 네. 그런 거를 좀 하는 거. 요거를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두 네. 번 정도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가 있을까요? 까먹었어요. 판사 개인에 대한 네. 이걸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현대자동차 아, 손해배상 판결 때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만든 거다. 뭐 이랬을 때 그거였나? 뭐라고 막 해가지고 그랬던 것 반대 같은데. 성향이었었던 것 기억을 그런가요? 하는데. 네. 뭐 어쨌든 네. 그때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SNS에 글을 쓰는 것이 판사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 어쨌든 써서 보라고 하는 게 외관상 공정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공정성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기관이니까 네. 그런 양측이 어떻게 어렵네요. 봐야 할지. 일단 어때- 어떤 글을 썼는지를 짧게만 뭐 말씀드리면 대선 6일 뒤에 지난 대선 6일 뒤에 뭐 누군가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대선 때.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죠. 네. 그때 이제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니까 어쨌든 뭐 누가 봐도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알 허경영 수 씨 있는. 지지한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일어나야 한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부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중부양. 아무 진짜 이분 좀 슬프게 쓴 건데 네. 웃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방송 김명수 드립이 좀 필요하다. 지금 터졌잖아요. 한 명 터뜨리면 저는 기쁘거든요. 지금 집중력 빨리 일어나서 네. 공중을 날아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그게 아닐 수도 네. 있겠죠. 부양하시니까 또 저는 또 모빙이 생각나서 부양 또 뭐야? 이화 네. 제목이 부양입니다. 어쨌든. 부양. 네. 뭐 근데 우리가 약간 이제 이분의 SNS를 지금 얘기를 털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SNS를 네. 들춰내는 것 자체가 네. 문제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 보는 분도 있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사실 이미 좀 들춰내고 있지 않나요? 이래도 되나요? 기사화 됐으니까. 아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이건 뭐 방송 외에 따자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방송 중인데 아닌 것 같으면 지워버리면 되지. 아 근데 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음. 근데 저는 이 정도 썼으면은 이 정도는 짚음을 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생각은 아니어도 이 주제에 주제에 대한 대한? 결론으로 바로 연결. 그러니까 이 정도 썼으면 네.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이 있다면 비판받아도 좋다. 그 말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말씀하신 게. 어려운 질문인데. 갑자기 집탐이 멈췄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시비를 걸어서. 근데 제가 만약에 음. 판사인데 음. 이런 글을 막 하루에 막 2개씩 올려요. 막 정치적인 좀 어떤 특정 정당의 정당을- 논평 정도의 느낌이 나는 글을 막 한쪽을 올렸어요. 완전히 지지하는. 근데 제가 그 정당 아니면 뭐 그 대척점에 있는 정당인의 사건을 맡았어요. 맡아도 돼요? 뭐 그게 이제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있긴 해요. 아 그렇죠. 저 사람이 네. 이제 공정한 재판을 네.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네. 근데 거의 받아주지 않아요. 거의 여태까지 네. 받아준 사건이 거의 없긴 없어요. 네. 예전에 좀 웃겼던 사건 중에 판사가 네. 하다 말고 화가 났나 자꾸 흥분을 못 감춰서 당사자한테 그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야 이 사람아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야 이 사람아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기피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뭐 그런 네. 그런 대부분 이제 기피를 좀 받아주진 않는데 저는- 이게 시작부터 끝판왕이네. 이게 너무 주제가 저는- 들어버렸네. 기피는 일단은 사건 당사자, 네. 그 당사자가 그 기피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성향이 판사 스스로 판사님이 스스로 나가는 거는 회피고 그쵸. 이제 회피해야죠. 법적으로 저는 회피해야 이제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런 약간 회피를 얘기한 이런 거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건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게 네. 제척일 텐데 네. 그 회피 제척
그치. 개념은 안 법적으로 아예 들어가고. 되는 거. 제척이 있는 사유는 아니니까. 아니고 그럼 회피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피한 건 안 되나요? 해피. 웃으면서 하는 거죠. 나 순간 해피 얘기하시려고 저러나 보다 순간 생각했어? 네. 너도 이제 다 됐구나. 우리 멤버가 이미 말 꺼낼 때부터 생각한 거야. 해피 아니라 근데 해피. 해피. 회로 시작했는데 해피로 끝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Happy birthday today. 제 생일이니까 이 정도는 받아주세요. 알았어요. 네. 네. 제 생각은 저 왜 저러세요? 웃을 포인트가 아닙니다. 진짜 오늘 회피 벌스데이 하고 싶어요. 회피 벌스데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생일을 피하고 싶어요. 회피 벌스데이. 별들이 다 나. 이제 그만할게요. 네. 끝. 제 말은 네. 제 말은 얘도 말 못한다. 이분이 바로 혼자 생각하는 건 괜찮아. 자기가 막 시작부터 누구 끝판왕이네. 누구 투표하고 다 하겠죠.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자기가 혼자 막 그래, 마음으로 그러면, 누구를 막 열렬히 응원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글을 쓸 아니 뭐 거면 가족들끼리 얘기한다든지. 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게 쓸 거면 문제다. 남겨서 누군가 볼 수 있게 이렇게 표명을 할 거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는 거기에 SNS에서 따르는 어느 정도는 어느 감수해야 정도는 된다. 제한을 당해야 된다. 제한을 당한다는 건 뭐죠? 그 재판에서 이제 의심을 배척? 받거나 뭐지? 하여튼 이렇게 맞아. 배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판결을 하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의심을 받거나.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해야죠. 그렇게 그건 쓰면. 그렇죠. 그건 뭐 이 네. 사람을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네. 떠나 사실 우리가 이 논의가 정진석 의원의 어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여사에 대한 네. 사건이라는 점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언제나 늘 말하지만 정확히 반대 측면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죠? 뭐 오히려 반대쪽을 성향을 보였던 사람들이 왜 그렇죠. 실제 그런 예시도 오늘 집탐에 있지 않나요? 그 뭐 문재인 하야라 이렇게 말한 판사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도 그러니까 있었고. 이거를 좀 우리가 이미 한쪽 편을 좀 든 상태에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편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오늘 논의만큼은 좀 내가 이게 반대쪽으로 나와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네. 누구나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오늘 논의만큼은 좀 그것을 좀 내려놓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쑥 들어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이야기를 오늘 뭐 대본에 순서가 있었지만 결국은 판사가 공정한 판결에 대한 어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고 이 사람이 치우치지 않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직업이고 기관이고 공무원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요. 공무원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어도 아니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 분쟁의 최후 해결 지점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루죠.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소송을 가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 정치권에서는 하다 안 되면이 아니라 뭐만 하면 사법에 기대는 게 좀 문제는 있지만 네.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 시간에 그죠? 사실 SNS는 자기 개인의 지금 아까 하정 기자님도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SNS를 자기 직장 사람들이 보는 걸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 그러네. 접근할 수도 있는 게 판사가 내가 지금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SNS를 내 하는 생각을 건데 썼다. 여기서 내가 무슨 뭘 하든 뭔 상관이냐 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그거였고 판결은 나 스스로 법리에 맞게 판결 잘했다라고 하면 일과 사랑과 일을 사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일과 개인 생활을 네. 가정, 일, 개인 생활, 취미 이것들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저도 하정 기자님 얘기한 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판사의 직업을 가지면서 어떤 판결을 꼭 정치적인 판결을 지금 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그쪽을 편을 드는 듯한 판결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아무리 사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오해를 그거잖아요. 받죠. 그렇죠. 네. 근데 의심을 그거를 받죠. 오해받고 의심받는 거는 좀 본인이 자초한 게 아닌가, 스불제가 아닌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이거 좀 옛날 말이네. 요즘 아무 안 쓰는 말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 생각 한번 그냥 쭉 얘기해봤어요. 그 생각 들었어. 아까 변호사님이 뭔가 어떤 논쟁적인 판결을 했을 때 과거에 뭘 썼는지 이런 거를 막 들여다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전 그게 되게 불만이긴 그거가 하거든요. 지금 막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판사님이 대학생 때 자기가 썼던 블로그까지 막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다 막 비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본인 기준에. 네,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법조리 이게 되기 회색인 거죠, 전부터 회색.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는 건 좀 왜냐면 그때는 벌써 몇 년 전이고 생각이 그동안은 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게 있고 생각할 수 물론 있죠. 바뀌었을 거니까 괜찮아라는 뜻은 절대 본인 아니지만 생각에도 흑역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좀 많이 학생 때 많이 또 뭐- 세더라. 대학교 때 쓴 게 세요? 많이 세더라. 아. 네, 아무튼 대학교 땐 세죠, 다들. 이- 저도 대학교 때 셌어요. 네. 저는 많이 노동자 혁명을 세네요. 꿈꿨던 사람. 아, 네. 근데 아무튼 법관도 이제 한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표출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뭐 정말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서 그 중립을 지키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대외적으로는 이런 그 정치적 성향 뭐 이런 의견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네. 근데 특히나 그 법관은 정말 고위공직자면서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재판을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은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정말 어려운 시험 지금 약간 비꼰 거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들. 대단하신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어려운 시험을 네, 합격하고 맞아요. 한 그런 분들이서 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시는데 연수원에서 그- 공부 잘해야 판사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재판의 그 상대방들 이제 그쵸. 피고인들이나 뭐 원피고 이제 재판 당사자들에 있어서는 특히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람. 예, 정말 인생에 걸린 그런 판결을 받고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인생이 되는데 뭐 이번 판결에서는 조금 지난주도 말했지만 형 자체가 되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건 팩트인 예. 것 같아요. 그거는 예. 법조계 기존의 어떤 형량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냥 뭐 지난주에 화판 얘기하면서 이건 뭐 너무 과한 것 같다. 좀 너무 했죠. 과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댓글도 달아주신 거고 예. 네. 장채님이 장첸. 나 장첸이야. 그만해라. 하지 마라.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 보면 네. 약간 이제 중립 의무는 좀 판사로서는 SNS 하는 것도 좋지만 네. 퍼거슨 옹도 얘기를 했고 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개인 SNS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제 이런 뭐 주제가 오늘 또 있긴 하겠지만 단계가 아까 하던 얘기가 그거죠. 사실은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민주당이 했던 것 중에 진짜 꼴 보기 싫었던 것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짓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하는 건데 그 꼴 보기 싫은 하면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 판결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판사의 개인의 이런 거를 털어서 막 논평을 하고 네. 우리 저 사법연수원 교수님이셨는데 전주의 교수님 제 담당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희 반은 아니고 제가 수업을 듣지는 네네. 않았어요. 네. 근데 동시대에 아, 그렇구나. 교수님이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갑자기 정치하시는 거 보고 네. 응?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아니 근데 전주의 교수님도 사실 판사 출신인데 정치를 하는 거고 네.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이제 판사 그만두고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많죠. 아시죠? 사실 뭐 그 문제까지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화재 판결할 때 뭐 제 입맛은 아니지만 입맛이고 말 건 없지만 그냥 과하다 그랬지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했잖아요. 판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것처럼 네. 그냥 그렇게 못하니 너희들? 그게 아니고 그냥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적을 다 조사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뭐 좌표 찍고 네. 판사 공격하고 검사 공격하고 그거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도 많이 하는 거야 맨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힘인 거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번 판사님 박 판사님이 했던 이제 SNS가 이렇게 알고 보니 또 SNS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가 본인이 돼 있는 건데 너무 이제 특정 정당 쪽으로 쓰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본인이 이렇게까지 판사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쓰게 되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이런 공격을 그 공격이 제가 너무 싫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싫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런 공격을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거를 몰랐나? 사실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한쪽 그러니까. 성향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읽는데 사실 죄송하게 끊었는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계속 읽는 걸로 할까요? 뭘 읽어요? 이분이 하신 행적을 아니.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이미 많이 네네. 접하셨을 거니까. 맞아요. 다들 기사에서 접할 수 네. 있으니까. 이게 사실 2010년에 아까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이정열 판사. 이미지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각하새끼. 네. 이거 뭐 얘기해도 되겠죠. 다 지난 네네. 얘기니까. 그 이미지를 현직 판사가 올려가지고 올렸죠. 네. 그래서 이때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 이후에 법관 SNS 사용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런 거 있는데 너 처음 봤는데 아하. 뭐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대. 아 그런 그 뭐 윤리 강령이에요? 법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SNS 사용 기준 권고 의견. 그러니까 막 네네. 강제는 네, 그런 건 아닌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SNS 특성을 잘 이해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판사들 말이야 이러면서 네. 독수리 그리고- 타법으로. 어? 네.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은데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이라고. 지금 이 말 듣고 약간 조변은 감동받은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어. 네, 잘 매운탕 만들었어요? 먹는 줄 매운탕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 말은 맞죠. 이 저도 외관이라는 게 신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어쨌든 안 그렇게 처신해야 보여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성향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성향은 다 있겠죠. 근데 있고.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특히 네.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이 각하새끼 짬뽕은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런 제가 봤을 때도 진짜 격 떨어지는.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네. 글로 이렇게 또 비판하거나. 변호사랑 판사를 너무 차별하나? 변호사가 올렸으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할 텐데. 변호사 비하하는 아니, 맞아요. 판사를 너무 높은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높낮이라기보다는 네. 변호사는 뭐 정치 운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직에 요구되는 공무원은 어떤 그런 아니니까 거니까. 네. 뭐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동만 안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재미도 없고 이런 걸 올리는 걸 보고 제가 재미가 없어서 화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약간 욕을 넣은 거잖아요. 그냥 뭐 그래서? 나가사키 뭐 이게 웃겨가지고 네. 저 이거 진짜 별로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음. 이명박 정부를 최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진심으로. 근데 이걸 보고 너무 별로다라고 별로다.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이정열 전 판사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립 의무도 너무나 위반한 거고. 그렇죠. 근데 진지하게 글을 써도 사실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겠죠. 과거에 뭐 재판이 곧 정치다 이런 글을 또 쓰셨던 분도 계시고 판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뭐 다 소개하기엔 너무 웃기니까 이 질문은 제가 OX처럼 꼭 네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럽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하정이의 OX 퀴즈. 퀴즈. 아니 이 밸런스 조건을 게임. 쓰면서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아닌데. 밸런스는 아니죠. 판사가 그러면 검수완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에 올린 거 괜찮나요? 검수완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네. 이제 질문을 한번 몇 개 얘기해보고 하는 건 어때요? 하나씩 하지 말고. 네.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을 SNS에 올리는 것. 어? 다른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식의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 국정농단 사태 때 자기가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 그다음에 이거 왜 안 읽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 아주 다 어떻습니까? 정치적이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이만 골라왔어요? 아니 약간씩 우리 스펙트럼이 곤란하네. 예. 상황이 다르지. 약간. 그러니까 저도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의견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요? 이게 진짜 애매한 게,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딱 4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건 아니고 네. 검수완박 검찰 개혁이 되게 애매한 게 사실 판사랑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관련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 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수사 시스템이 바뀌는 게 저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음.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뭐 네. 업무가 지금 이런데 네. 뭐 이렇게 검찰 개혁이 좀 되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안 좋다든지 네.
그런 직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자제를 많이 하죠. 전국의 많은 판사님들이 네.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왜냐면 뭐 판사가 뭐 단결권 보장하라 이러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어차피 단결도 안 하실 거면서 어쨌든 그래서 어느 정도 직업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 OX를 안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해볼게요. 근데 하신다고요? 자신의 직업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자기 업무와 자기가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회적 시스템이나 이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타로 OX보다도 이분이 지속적으로 반복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를 올렸는지. 예를 들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정 정당의 입장과 같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일관적이시네요. 우리가 사실 그걸 막 금지하자기보다는 계속 얘기가 네네.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불러온 재앙이 될 수 있다. 그 나중에 판결했을 때 네. 그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특정 정당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실무자로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사회적 발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 발언, 정치적 발언, 네. 뭐 어떤 그 당파적 발언 뭐 이런 것 좀 다르잖아요. 내가 재판을 해보면서 느껴봤는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니까 예를 들면 꼭 공수원박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쓴다면 그런 건 저는 뭐 얼마든지. 근데 또 상관이 그런 없지만. 것을 자주 썼지만 네. 아 이분이 어떤 특정 정당의 입장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어떤 사회적 발언을 해오신 분들이다. 분이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언을 많이 하는 분이다. 아니면 그 천 판사님인가요? 뭐 어떤 네. 그분도 뭐 자기가 자기 그렇게 일관 그러다 집중한- 정치를 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천종호 판사님이었나? 네네. 근데 뭐 자기의 직업적에서 드러난 어떤 일관된 자기의 그분도 생각이 있잖아요. 약간 방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아 이거 너무 국힘 지지하는데 아 이거 민주당 지지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나 그것이 특정 정파의 것으로 오해될 만큼의 그죠. 빈도라든지 뭐 그쵸. 일관성 있게 너무 한쪽의 편이라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나 법적 일관성이나 이렇게 한다면? 제도적 일관성이면 좋은데 네. 당파적 일관성이면 일관성, 문제가 네. 있는 것 같고 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정치적으로 여야가 논쟁거리가 뭐 생길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런 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집탐 주제하고도 관련 있다. 우리가 어떤 거요? 집탐 주제를 정치 이슈 그 섹션에서 맨날 여야가 다투는 내용을 자꾸 가져오면 네. 사실 어떤 정치 팟캐스트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하정 기자님이 고생하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법적 이슈가 뭔가라는 법률적 이슈를 찾다 보니 네. 뭐 그 중에는 상당히 여야가 뭐 나뉘는 맞물리는 주제도 것도 있을 있고, 거고 네. 그 중에는 뭐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네. 있는 거잖아요. 전혀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주제도 있고. 네. 그렇죠. 약간 네.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팟캐스트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판사도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총평하신다면 오늘의 논란에 이게 대해서 오늘 이건 뭐 결론 오기 내기도 전부- 어려워요. 오기 네. 전부터도 이제 너무 어렵다. 네. 제가 할 말이 있겠나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네. 그리고 그래도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목이 목이 메었어.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한다고 너 하면 좀 이따 내려고 그러면 잘 안 난다. 맞아. 저는 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아무것도 그냥 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정도도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냥 안 저는 이제 네. 저도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솔직히 음. 그냥 네. 뭐 정말 이제 법관님들께는 네. 이제 구치적 사건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의견 표명하는 것이 제한됨이라는 이 SNS 사용 기준이 네. 지켜지면 좋겠고 정말 네. 재판을 이제 살아있는 생물로 생각하고 재판 근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 관계자들 분들의 마음을 다시 어우르고 아마 네, 네. 다스리고 하시지만 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이 판결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받는 모든 그런 네. 것들은 좀 참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예. 그러니까 본인은 검수한박, 후쿠시마, 판결 비판, 촛불 집회 다 X네요. 이걸 하지 마라 다.
가능하다면 뭐 굳이 SNS 하셔야 되나? 바쁘신데. 왜냐하면 조 변호사는 본인도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나도 안 하는데 굳이 판사가 을 하셔서 네. 라는 어느 생각이 쪽이든, 좀 듭니다. 정말 고고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다 주도해 주시면 아무런 의심 받지 않고 아무런 그런 그러니까 저도 조변 의견이랑 동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표현의 자유, 어떤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라는 게 나도 인간이다라는 것도 맞지만 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상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걸 내가 막 자제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할 정도는 아닌데 자제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본인이 정말 모든 것을 떠나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하고는 맞아요. 떠나서 솔직히 판결해야 되니까. 뭐 모든 직업 중에서 이제 다른 타인의 삶을 이제 뭐 결정 내지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의 그런 이제 책임도 있으시니까 예. 조금이라도 의심을 안 받게 공정하게 네. 청렴하게 중립적으로 모든 다 단어 몇 개 더 나오나 보자. 네. 그랬으면 좋겠다.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음. 자체 정말 그냥 팩트에 대해서 네. 자기 생각을 작성한다면 네. 이게 뭐 엄청나게 정치적인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안 돼. 자체는 아닐 수 그 자체는 있는데 아닌데 정치적으로 네. 해석되겠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예.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야가 예. 이거를 딱 예. 가운데 놓고 그러니까요. 편이 갈리고 참.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명쾌합니다. 속이 네. 시원하네 아주. 네. 하여튼 뭐 그 기본적인 주제도 그렇지만 저는 계속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네. 우리가 방송에서 또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거 판결 나왔다고 신상 터는 게 진짜 전 최악인 것 같아요. 아 그건 정말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섞여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이. 여러 가지 논할 주제가 분명히 이 포인트가 네. 판사님에 대해서는 좀 이러지 않으셨으면 네. 않으셨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이게 반복되어 오던 거거든요. 뭐만 하면은 판사 공격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참 판결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좀 네.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판사 공격이랑은. 그래서 기사를 쓸 때 음. 무슨 재판부 괄호에서 무부모 부장판사 뭐 이름을 쓸 쓰잖아요. 때 있잖아요. 네. 쓸 때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쓰면 또 이 이름 막 또 막 해가지고 그렇죠. 막 좌표 찍고 막 이렇게 하려나 이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판사 공격은 네 자식이었어 봐라 뭐 여섯 가지죠. 이렇게 판결하나. 자식이었어도 이렇게 했겠냐 뭐 그런 근데 뭐 거고. 댓글이야 댓글인 거고 네. 정치권에서 판사의 신상을 털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비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까 댓글에도 그 장채님 댓글에도 비슷한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좀 삼권 분립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입법이 사법을 좀 길들이려는 게 아닌가. 네. 자기 판사 길들이기가 아니라 더군다나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짚어야 돼요. 진짜 그것도 짚을 문제고 이거를 뭐 판사 중립 지켜라 하고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니, 그 괜히 뭐 균형적인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도 전 맞아요. 너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정권 때 뭐 민주당도 많이 했던 그렇고 지금 뭐. 그렇죠. 국힘도 또 그 전에도 많이 했고 이래가지고 네. 여야 할 거 없이 해오던 것들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대화를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곧 환갑이네. 왜 이러세요? 다음 주에 알차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갑잔치 해봐요. 감사합니다. 육갑잔치. 환갑이랑 육손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